A가 태도를 막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또 A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호감을 보이다가 떠나갔죠. 그럼 A는 역시 나는 인기가 없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캐치하셨을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가 디폴트 값인 사람들은 계속 뭘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디폴트 값인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져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에 부정적인 태도에 씨를 말려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싹을 잘라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게 되셨으니까 더 이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태도 가지지 않기, 요거를 목표로 삼고 같이 심리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마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도식, 스키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도식, 스키마 개념은 지난주에 다뤘었죠. 기억나세요? 물론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영상 스키마 도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조금 가져올게요. 내 입이 아프니까. 이 인지적 구두쇠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특정 자극을 처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 많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인지적 구두쇠 이론에 해당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선입견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아끼는 것이 인지적 구두쇠 이론 현상이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 선입견은 도식, 스키마입니다. 자, 잘 보고 오셨나요? 그동안 난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아무튼 도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지적 틀, 내가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인지적 틀이에요. 이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내가 어릴 때 도둑질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차적인 학습을 했죠. 나는 도식의 이제 개념, 도식이 이렇게 형성이 살짝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도둑질을 해서 빵에 들어가게 된 그런 뉴스를 TV에서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도둑질은 나쁜 일이구나, 요런 도식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학교에서 도둑질,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평소에 인자했던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범인을 색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 도둑질이 얼마나 부정적인 일인지 잘 학습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 도식은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어울리던 질이 나쁜 형이, 야, 도둑질은 안 걸리면 괜찮아, 이렇게 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이죠. 그래서 바늘을 한번 훔쳐봤더니 안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바늘 두기 소도둑 된다. 계속해서 뭔가를 훔치게 되는데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이 케이스는 도둑질을 해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도둑질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도식이 강화가 된 케이스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좀 가벼운 주제라서 설명 안 드렸었는데, 도식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도식은. 그리고 또 생애 초기에 형성이 될수록 그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아까 그 도둑질 케이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한번 형성된 도식은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갖고 있어요. 뭔가 다른 치료적인 요인이나 어떤 되게
큰 트라우마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도식을 계속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미래지향적이고 내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의 예시로 들면 도둑질은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은 안 걸리면 괜찮은 일이니까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내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번째,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식이 선입견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거고, 일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거고, 미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 발동이 될 때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 잘 안 하죠. 도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식도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지 못하면 잘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자, 도식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도식을 통해서 선택적 주의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선택적 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도식에 주의를 맞춰서 계속 그쪽으로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디폴트 값을 부정적으로 맞춰놓은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디폴트 값을 맞춰놓은 사람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거나 심리적인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의식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식이 강화된다고 그랬죠. 도식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단단해질수록 내 도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되면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내가 하루 폈는데 끊는 거랑 담배를 10년을 폈는데 끊는 거랑 천지 차이죠. 왜냐면은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식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생성이 된 도식이라서 굉장히 강해졌어. 그래서 이 도식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내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A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나 너 좋아해 그랬는데 차였어. 그러면 A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원래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누군가 A에게 호감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A는 의심을 해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보여. 왜 보이지?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강해서 이걸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A가? 왜 이러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내 돈을 보고 나한테 이러나?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좋다고 호감을 보인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A가 태도를 막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또 A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호감을 보이다가 떠나갔죠. 그럼 A는 역시 나는 인기가 없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기회,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회를 오히려 악순환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도식이 이렇게 강하면. 이제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디폴트 값이 긍정적이면 나는 한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퍼져가요. 그리고 반대로 내 디폴트 값이 부정적이면 난 한없이 계속 부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있죠. 나는 원래 뭘 해도 안 될 인간이야. 그러면은 진짜 뭘 해도 안 되게 돼요. 아까 A처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이게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적 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은 내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도식이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대인관계나 사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내 미래는 항상 부정적일 거야.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도식을 가진 분들이 상담실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상담실에서도 이 도식을 때려 부시고 새로 도식을 짓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도식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다시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아까 담배 피는 거 이야기했었죠. 담배를 진짜 오래 핀 사람이
오래 핀 사람한테 금연을 시키는 거랑 조금 핀 사람한테 금연을 시키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도식도 이 도식이 좀 오래된 도식이라면 한 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해가 되는 도식이라면 찾아내서 부시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힘들고 한 번에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 도식이 오래됐다면. 그래서 일단은 찾아내고 내가 이걸 인지하고 부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도식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꼭 한번 찾아내서 부시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